그 다음 5페이지 5번째 장 보시면요. 자기 이제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보통 말하는 이제 팁, 이렇게 막 눈 깜빡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위에서 6번째 줄 보면 이 주인공은 머리를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 거기서 4번째 줄 더 내려오면 눈을 신경질적으로 깜빡였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눈을 신경질적으로 깜빡였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는 신체 증상이 있고 엄마는 머리가 조여오는 통증이 있는 거죠. 이게 역으로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신체 증상을 일으킬 만한 어떤 내면적인 심리 상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신체적으로 느껴진다,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것을 설명해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의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실마리를 찾기가 쉽습니다. 예. 그 다음 제일 밑에 줄, 그 다음 밑에서 2번째 줄, 그녀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향해 가면서 어제 어깨를 부딪혔던 낯선 남자와 담배 피우던 여고생의 옆 얼굴을 떠올렸다. 이 이제 무의식적인 의식의 흐름이죠. 이러한 불편한 생각들이 있으면은 힘들죠. 생각이, 여기 주인공은 자꾸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불안을 자꾸 유발하는. 치료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의 흐름이 그러한 걸 알고, 일단 첫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자꾸 생각이 불안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일단 자기의 생각이 불안한 쪽으로만 자꾸 많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러함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겠죠. 명상 연습이 좀 필요할 거고, 알아차리고 다른 대상의 마음을 모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하죠, 심리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그러한 연습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이제 치료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고,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약을 쓰고, 약을 쓰되 뭐 내성이나 의존성 없는 안전한 약을 쓰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한의사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6번째 장인데, 6째 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이를 이렇게 딱 소중하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에 딱 들어오고 아이와 딱 둘만 남게 되니까 좀 아이에게 좀 거칠게 하거든요. 눈을 치켜뜨면, 위에서 3번째 줄 보시면 눈을 치켜뜨면서 아이에게 소리쳤다. 저리 가, 귀찮아.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메모차에게 밀어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번째 줄 보시면, 그녀는 방금 아이에게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이었다. 남이 볼 때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주도적인 마음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의 더 큰 마음은 혼자 있을 때 더 잘 드러나요. 남이 볼 때는 남이 보기 때문에 조심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조심을 해서 그 행동이지, 사실 조심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된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 고전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신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삼가의 신자에 홀로 있을 독, 혼자독. 혼자 있을 때 삼가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혼자, 남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할 때의 행동이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생각의 토양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는지, 남이 볼 때는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내가 그런 쪽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위에서 11번째 정도 보시면, 이게 참 주인공도 참 안 됐죠. 엄마 없이 자랐고 엄마의 부재 속에서 자기가 자랐으니까 생각의 토양이 건강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질투를 느끼거든요. 넌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푸념처럼 내뱉었다. 뭐 이러면서 아이를 좀 질투하는. 그래서 이 주인공으로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모성을 표현해내는 것이 경험을 해본 사람에 비해서 어려울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자신의 그러함을 알고, 이게 뭔가 좀 좁은 마음, 작은 마음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자기한테 좋아요. 왜냐하면 좁은 마음을 쓰면은, 물론 좁은 마음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당장 이 주인공의 아이가 힘들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도 되게 괴로워지거든요.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또 아이라서 그렇지만 또 다른 성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의 삶을 보면은 병원에서도 어디서도 편하지가 않거든요. 대기실에서도 옆에 사람하고 편하지가 않고, 진료실에서도 의사가 편하지가 않고. 그래서 좁은 마음을 내면은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자기의 말과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좁은 마음을 경계해서 자꾸 이제 넓혀 나가는 쪽으로 이제 의지살이자 할 때 두 번째 지를 내야 됩니다. 뜻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편합니다. 내가 편하고 주위 사람들이 편하고. 그 다음 보면 이게 다 오늘 아침 하늘에서 떨어진 화분 때문인 것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중간쯤에 이게 다 오늘 아침에 떨어진 아침 하늘에서 떨어진 화분 때문인 것만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화분 때문은 아닌데, 화분은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것이고, 자신의 이러한 좀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은 이제 사실 자기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의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이고. 그래서 자신의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좀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인정을 하면 고쳐 나갈 수가 있는데, 뭔가 이제 다른 이유, 이건 뭔가 화분 때문이야, 이래버리면 잠시 자기 마음은 편할 수가 있죠. 위로가 되죠. 하지만 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변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첫째가 하여튼 인정입니다. 현재 내 상태의 겸허한 인정.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인정하라 그러면은 좌절하고 자책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좌절과 자책은 그건 인정이 아니에요. 좌절과 자책은 현재 내가 그러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용납하지 못하겠다, 부정이거든요. 겸허한 인정은 다소간 부끄러워하되 내가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내어보는 것이 되겠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한테 막 험한 말을 막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녀는 날선 말들을 쏟아내곤 바로 후회했다.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후회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 대처도 약간 좀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했던 걸 안 했다 그러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았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후회하잖아요. 후회. 이 날선 말들을 쏟아내곤 바로 후회했는데, 이 후회를 잊지 말아야 해요. 후회. 왜냐면은 이걸 잊지 말아야 다음번에 같은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후회를 그때 꺼내 써야 됩니다. 후회. 그래서 후회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후회도 필요해요. 후회. 뒤에 이제 반성하고, 저희 성찰하는 것도 비슷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죠? 짧게 후회하고, 이제 다음번 비슷한 상황을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러한 후회를 다음번 내가 또 그걸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꺼내 써야 되는 거예요. 꺼내 써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헛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났다. 불안하고 무서웠다. 손톱을 씹었고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그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빨리 와, 어디야, 나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요것도 결국 어떤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토양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는
저희가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급할 때는 불안이 너무 심하다.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자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급할 때는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결국은 생각의 토양의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 아이가 그린 아주 흉측한 그림. 알고 보니까 네. 그게 아이가 엄마를 그린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거울 속의 그녀는 아이가 그린 그림 속 칼든 사람과 흡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가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감정으로 힘든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 그 감정 이면의 생각, 감정과 생각 이면의 생각의 토양,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변화가 쉬워요. 그래서 자신의 치우친 생각의 토양에 대한 인식, 분명히 그게 된다면은,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부끄러움이 따르고, 부끄러워지면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절 자책과는 다르죠. 좌절이나 자책과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일단 할 일은 뭐냐면은 자기 현재 상태에 대한 겸한 인정. 그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뭐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보통 이런 걸 알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통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하거든요. 네. 아주 모범적이고 표준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집착도 있고 고집도 있고 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고, 누구나 다 근데 그렇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예.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내가 현재 어떤 이유로 해서 현실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일단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뭔가 내 변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살기가 훨씬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 이야기를 이제 처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과 감정, 행동, 그리고 생각의 토양, 저희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이 관계가 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요런 거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마음 분석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예. 쭉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혹시 요거 예. 봤던 것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